26년 35살 6월의 기록입니다. 제가 저번 5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이때 뭘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너무 짜잘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포인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중요한 것들만 간추려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6월에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한 3개 정도만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를 했고요. 이사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지난달에 이사를 가는 걸로 결정을 하고 나서 굉장히 빨리 이사를 진행했어요. 그냥 어머니께서 따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바로바로 일사천리로 방 찾고 그리고 결정하고 이삿짐 바로 나르고 해가지고 지금 이 공간으로 온 거거든요. 결정부터 실행까지 한 달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했는데 결론 이사 후기 혼자 사는 다시 제가 원래 자취를 10년 동안 했는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쪽으로 갔다가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지금 다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취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진짜 혼자 사는 게 제 성격에 맞아요. 진짜 가족과는 나이가 남자가 나이가 들면은 가족과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알겠지만 진짜 너무 힘들었고 물론 그게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워낙 이게 저희를 또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거에서 이제 충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싸우거나 막 이러진 않는데 어쨌든 내가 계속 이렇게 참으면서 어머니를 보살펴 드려야 된다 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사를 지금 왔는데 독립을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돈을 좀 많이 썼거든요.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방이 없어가지고 싸고 괜찮은 방이 없어서 좀 괜찮은 방으로 월세를 좀 비싸게 주고 했는데 너무너무 만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다른 데다가 돈을 안 쓰는 편이라 뭐 친구들이랑 뭐 밥을 먹는다거나 술 먹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남들보다 쓰는 돈이 진짜 적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을 이제 여기다 쓰는 거죠. 내 주거 환경에다 투자하는 거야.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조금 살면은 삶의 퀄리티가 올라갈 것 같아요. 술 약속이라든지 친구와의 약속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그냥 내 생활 환경, 주거 환경에 투자하는 거. 그래서 너무 만족합니다. 행복하고 혼자만의 공간 가진 것도 다시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사에 대한 그런 지금 기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서 이제 다른 건 그대로 다 가져와서 똑같은데 이제 투자를 했어요. 제습기 사고 TV 사고 하는데 여기도 돈을 좀 썼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이 돈 쓰는데 행복해하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진짜 돈을 1도 안 쓰는데 이렇게 가전제품 한 번 살 때 돈 쓰는 게 너무 이 도파민이 터지는 것 같아요. TV 같은 경우 이번에 삼성 그 할인해가지고 7월 5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20% 환급해주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싸게 샀거든요. 그냥 원래 집에서는 LED TV 75인치 보다가 이제는 나만의 가전이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 한 최소 7년은 가지고 다닐 거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간에. 계속 여기서 살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65인치를 샀는데 맨 처음 고민했거든요. LED랑 뭐 그 퀀텀 닷이랑 그리고 그 다음 거 OLED 고민했는데 왠지 OLED는 번인 이런 거 계속 신경 쓸 것 같고 관리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 아래 단계 퀀텀 닷 필름 들어간 그 미니 LED인가 그걸로 샀거든요. 한 17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80 정도 됐다. 180인데 그거 20% 할인 받고 무슨 네이버 냅다 세일 할인에다가 그리고 무슨 배민 할인 쿠폰까지 신세계 상품권 할인 쿠폰 주고 뭐 하니까 한 110만 원에 사는 것 같아요. 엄청 싸게 지금 주문해가지고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제습기도 한 LG 휘센 예전에 쓰던 거 다시 샀고 그것도 한 30 준 것 같은데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어쨌든 너무 행복하다. 자취는 행복하다. 어쨌든 그게 가장 중요한 6월의 변화였고요. 네, 신변의 변화. 행복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월화수목금 토요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어도 그냥 행복할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책 읽고 그냥 유튜브 보고 이러면서 기사 치고 이러면서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약간 좀 최근에 아팠어가 또 막 장염 걸리고 아팠어가지고 살이 좀 빠졌는데 조금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일단 첫 번째는 체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인바디 기계를 사가지고 계속 측정을 했어요. 계속 측정하면서 몸무게가 빠지면은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또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또 과식하다가 또 다시 탈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해탈했어. 그러니까 결국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남들 눈을 의식하는 것 같거든요. 이상하게 잘 보이고 싶고 같은 동성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싶고, 왜냐면 저는 예전부터 왜소하고 키가 작았어가지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까지는 아니었는데 가끔 있었는데 그게 되게 싫었어요. 트라우마가 살짝 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나왔었고 그거를 놓칠 못했어요. 여태까지. 왜 놓칠 못했냐 모르겠어. 그냥 깊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기로는 그걸 놔야지,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한 집착을 놔야지 내가 결국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몸도. 지금 인바디를 원래 인바디 거 20만원짜리 그 H20을 사가지고 계속 체중이랑 골격근량이랑 체지방량을 쟀거든요. 근데 이번 어머니가 갑자기 그걸 쓴다고 하셔가지고 쓰고 싶다 하셔가지고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다시 이걸 결제하려고 봤는데 H20이 20만원인 거야. 근데 이걸 내가 결제하는 게 맞나 고민을 계속 하다가 그래 기왕 하는 거면은 더 좋은 거 사자 해서 H20, H30, H40까지 올라가서 40만원짜리 결제를 했어요. 결제를 하고 밤에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몸무게에 집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배송 오기 전에 다시 주문 취소하고 차라리 이 돈에 가전을 더 비싼 걸, TV를 차라리 더 비싼 걸 사자 해가지고 TV를 아까 말한 것처럼 LED 살라다가 한 단계 올린 거거든요. 퀀텀 닷을 올린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체중에 연연하지 않게 된 게 조금 더 내가 성장한 기분이 든달까 그런 큰 깨달음을 얻었고요. 물론 근데 여기에는 약간 좀 이제 그 해탈의 경지에 올라야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잘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고 약간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내려놓고 혼자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혼자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좋아하는 거 듣고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삶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령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굉장히 큰 마음의 변화고,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아팠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영상, 초창기 영상에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자료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때는 15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15를 일으키는 이유가 제 구조적인 문제, 제 선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천적인 그 성격 문제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더 근본 원인은 그거 같아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문제 같아요. 그거가 그럼 어디서 왔냐? 제 이 신경계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애초에 병원에서 내과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정확한 진단은 사실 현대의학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 왜냐면 이거는 대학병원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병원에 가도 솔직히 이제 꾀병 취급받기 일쑤고, 어쨌든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그 이름의 그 증후군과 굉장히 제 증상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일어난 원인은 뭐냐? 저는 컴퓨터 박사과정을 했잖아요. 계속 컴퓨터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남들보다 살짝 목이 긴 것 같아요. 목이 길어가지고 좀 그 더 취약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신체적으로. 그래서 컴퓨터를 보는데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세가 계속 목이 튀어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목이랑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목을 제가 엄청 많이 삐었어요. 막 운동을 컴퓨터 하고 운동하다가 삐고 막 스트레칭 하다가 삐고 그냥 뭐 걷다가 삐고 뭐 하다가 삐고 이렇게 여러 번 삐었거든요. 결국에는 컴퓨터를 많이 보고 계속 자식 생활을 하다가 목이랑 이 흉추가 굳어가지고 여기 있는 척추 쪽 신경 압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율신경이 제일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제가 진짜 평소에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불안증, 우울증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런 거 말고 저혈압 이런 것도 뭐 당연한 거고, 그런 거 말고 헬스를 하는데, 헬스를 하면은 보통 이제 체중이 늘고 뭐 식욕이 돋고 막 이렇게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헬스를 진짜 빡세게 하거든요. 진짜 빡세게 하는데 하면 할수록 체중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물론 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그게 이제 몇 개월 쌓이면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자세가 안 좋거나 운동을 잘 몰라서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트레이너분들이랑도 같이 운동을 해본 적이 있고 배운 적도 있고, 운동을 한 10년을 했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그냥 OT 같은 거 받으면은 그냥 자세 같은 거에 문제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잘못해서는 아닌데, 운동을 한 3개월, 6개월 지속을 하면 이상하게 몸이 점점 더 빠지는 거예요. 더 예민해지고, 더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고, 식사가 더 안 돼요. 식사량이 점점 줄어요. 그 이유가 교감신경 항진이 되고 나서 그게 다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경계 조절이 잘 안 돼요. 신경계 그 교감과 부교감의 그거 작용이 잘 작동을 안 한다는 거를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운동을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지금 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뭐 소화불량, 저혈압, 뭐 이런 불안, 우울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게 내가 이 병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희망적인 거는 내 원인을 알았다는 거죠. 자율신경 실조증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목이랑 흉추. 제가 흉추가 동성이 진짜 안 나오거든요. 유난히 안 나와요. 유난히 많이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그냥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안 하고 원인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스트레칭을 안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체라든지 뭐 팔다리 유연성, 어깨 유연성은 괜찮은데, 어깨 유연성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흉추가 굳어서 그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어깨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가 굳어가지고 소리도 많이 나고 목도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게 근본 원인이었다를 이번 6월에 깨달은 게 진짜 엄청난 큰 발전인 것 같아요. 사실 유산소를 되게 최근에 많이 했거든요. 심폐지구력이 문제다. 그러니까 식사량이 줄어든 게 이 횡격막 근육의 경직이라든지 뭐 이 서큘레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식사량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심폐지구력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그 자율신경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것가 진짜 엄청나게 큰 수확이고, 앞으로 조금 약간 희망이 생기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 6월에 생각이 많았던 거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건 얘기하기가 살짝 조심스럽긴 한데, 뭐 어쨌든 보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을 거고, 그냥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약간 요즘에 정치적인 무력감, 우울감을 되게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랩에서 생활을 할 때, 랩에서 랩에서 제가 조금 PM이라든지 랩 리더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의 부조리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사실 조금 일조한 것도 있고, 제가 그걸 어쩔 수 없이 그게 돌아가게 하려면 제가 한 것도 있는데, 그걸 하면서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조금 많다고 해야 될까? 그런 양심이 까졌을 때 그거에 대한 타격을 되게 많이 입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개인적인 성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성격이 있는데, 이번에 그 부정선거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양측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정치를 한참 보다가 보기를 포기했던 게, 그러니까 정치를 팔로우업 하는 걸 포기했던 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냥 하다가 뭐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먹어라 하고 말았거든요. 그거잖아요. 약간 좀 보수는 지들이 잘 살아먹으려고 하는 그 비리가 되게 많고, 그
왼쪽 뭐냐 그 진보는 이게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얘기를 하면은 너무너무 무력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부실 선거라고 막 얘기하고 막 왼쪽에서는 부실 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막 고의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명명백백하게 한쪽 세력에서 의도를 가지고 그냥 투표권을 무효화시킨 게 보이잖아요. 그냥 그게 증거로 나오잖아요. 영상 증거로 나오잖아요. AI가 아니고 그냥 실제로 사람들이 촬영한 게 수두룩하고 그걸 목격한 사람도 수두룩하고 증언도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아니라고 하고 언론에서 그걸 막고 보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진짜 너무 무력감을 느껴요. 이게 부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당하게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진짜 힘없는 개인은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런 데서 되게 무력감을 느꼈어요. 거기에서 되게 우울감을 최근에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 걸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자유를 박탈당한 거 그런 거에서 저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투표용지 사태만 본다고 하더라도 진짜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왼쪽 사람들인데 그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보수 쪽 우세인 지역에서만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투표용지가 있어. 심지어 선관위 그 월공에 봉쇄되어 있었던 거 지금 오픈을 했거든요. 지금 오늘 며칠이야 7월 3일인데 오픈을 했는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어. 그러니까 미교부한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왔어. 이것도 되게 말도 안 되게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있는데 안 나눠줬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봉인 안 되는 봉인지 그런 것도 진짜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투표지가 그냥 그 그 수개하는데 그냥 죄다 1번으로 짜라라락 나오는 그런 것들도 너무 영상이 많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나? 투표지 그 접고 나서 하는데 투표가 그냥 진짜 다 벽돌처럼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짜라락 다 1번만 찍힌 영상들이 수두룩 빽빽하고 거기다 쌍둥이 득표 그것도 전부 다 민주당 쪽 때만 우세하고 그러니까 다 민주당 쪽이 우세한 거에만 그런 게 이상한 게 나온다는 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것만 급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이거에 대해서 파고 이러진 않았고 그냥 SNS로 나오는 것만 봤는데도 그냥 생각나는 것만 이 정도예요. 진짜 이거 말고도 수두룩 빽빽하잖아요. 이상한 것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 그거에 되게 무력감을 많이 느껴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쪽이 예전 같았으면 민주당 쪽이 그냥 조금 표를 가져가도 나는 별로 슬프거나 막 우울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자유와 양심을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갔지만 뭐 진보 쪽이 이기더라고 하더라도 그쪽이 막 엄청 뭐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번에는 조금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나. 대통령의 그 재판 같은 것도 전부 다 그냥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다 취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건 그냥 정의가 무너졌다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자기 입맛대로 재판관을 바꾸는 거라든지 한쪽으로 그러니까 다 쏠려버린 거. 그리고 지금 북한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 방첩사 간첩 잡지 않고 이제 방첩사 해체하고 들어온 사람 폐지하고 막 국방부 장관이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거 보면은 북한으로 가는 것 같은데 북한과 중국으로 가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다 같이 그렇게 돼도 거기도 사람 사는데니까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거라고 믿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조금 깊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동을 많이 당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나마 1020, 30들은 많이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아는 것 같은데 아직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는데 생각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소식이 정말 조금 들려오는 거. 저는 진짜 이 용기가 없고 힘이 없는 그냥 개인 소시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냥 SNS 보면서 그냥 좀 좋아요 누르는 거, 그리고 댓글에다가 그냥 응원하는 거, 그리고 조금 그런 관련 활동들을 하는, 진짜 정당하게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후원하는 거, 그런 거밖에 못 하거든요. 그럼 보면 좋아요 누르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누른 게시물에,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게시물에 똑같이 좋아요 누른 사람이 진짜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겠죠. 그런 거에서 약간 좀 우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가 이번 26년 6월에 제가 느꼈던 큰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모르죠. 그래도 뭐 1년 뒤, 2년 뒤에 또 생각이 아예 180도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이사도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뭐 할지 앞으로 생각해봐야죠. 책도 많이 읽을 거고,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재밌게 기록 남긴 것도 조금 찍고 싶고,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것도 깨달았으니까 조금 그거에 관련된 운동 같은 거라도 좀 하고 재밌게 살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6월 얘기는 여기까지. 다들 행복하십시오. 바이.